오늘부터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을 은행에 가지 않고 신청부터 약정까지 은행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또 인터넷 사이트, 콜센터 등 비대면 채널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어제부터 연금 계좌 이동 간소화 서비스도 시작이 됐는데요. 계좌를 옮겨갈 금융사를 한 번만 방문하면 연금저축 간의 계좌 이동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 이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소장님,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제 금리 인하 약정할 때 원래는 은행 가서 이제 좀 얘기도 하고 네. 설명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오늘부터 뭐 비대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거든요. 네,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말 그대로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받고 계신 분들이 예. 중간에 신용 상태가 개선이 되면 내 대출 금리를 좀 낮춰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예. 우리가 보통 신용 대출을 받을 때나 뭐 담보대출을 받을 때 신용 등급이 높으면 금리를 높게 책정받고 뭐 낮으면 금리를 낮게 책정받을 수. 높으면은 반대죠? 네, 반대죠. 신용 등급이 높으면 금리를 낮게 책정받고 뭐 신용 등급이 안 좋으면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데. 이게 중간에 신용 상태가 개선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다시 대출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럴 때 중간에 내 신용 상태가 좋아지거나 뭐 여러저러 이런 환경이 좋아지면 그만큼 금리를 낮춰달라고 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그럼 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는 사례를 좀 살펴볼까요? 일단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유리한 조건에 거의 해당하는 모든 것이라고 보시면 될 수가 네. 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의사라든가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 자격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승진을 하거나 뭐 소득이 높아지거나 재산이 증가하거나 신용 등급이 뭐 2단계 이상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은행마다도 기준이 다른가요? 지금 말씀드린 항목들은 대부분 비슷한데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떤 항목들을 더 중요하게 볼 아. 것이냐, 그리고 이런 항목에 대해서 얼마만큼 금리를 더 낮춰줄 것이냐는 은행마다 또 상품마다 거의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은행에서는 승진보다는 소득의 증가를 더 높게 보는 것들도 있고요. 네. 이게 보통 이제 전문직이라든가 자영업자분들한테 해당이 될 거고, 뭐 어떤 분들에게는 소득 증가보다는 신용 등급이 높아지는 걸 훨씬 더 가중치를 둔다거나 이렇게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통해서 네. 대출 금리를 이자를 예. 많이 낮추신 소비자분들도 많이 계신 거죠? 예, 금리 인하 요건이 뭐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라서요. 예. 과거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많은 폭으로 줄인 분들이 계신데 이게 뭐 사실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느냐가 사실 궁금하실 거예요. 몇 네네. 퍼센트 정도 줄어드는지. 예. 그런데 이게 1금융권이냐, 2금융권이냐, 혹은 어떤 상품을 이용하시냐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만기가 긴 상품, 주택담보대출이나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신용 등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폭이 좀 적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한편으로 만기가 짧은 뭐 마이너스 통장이라든가 네. 1, 2년짜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1년마다 갱신하면서 새로이 등급을 책정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또 변동이 크게 됐다면은 큰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1금융권 대출의 경우에는 사실 1, 2등급의 우량한 등급과 네. 뭐 5, 6등급의 보통 등급의 이 금리 차이가 뭐 1%에서 3%포인트 정도로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요건이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내려갈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의 폭이 한 5에서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진짜 나거든요. 크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신용 등급이 좋아진다거나 이러면 더 훨씬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생각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작년으로 보자면은 2018년 기준에서 예. 이런 금리 인하 요구권을 통해서 절감한 이자액이 4,700억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한편 이제 은행이 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다 받아주는 건 아닙니다. 예. 신청한다고 모두 다 수용되는 건 아니고 네네. 이 수용률, 그러니까 전체 중에 어느 정도를 금리를 낮춰줬느냐 봤더니 한 40.4% 정도를 수용해 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60%는 안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하나 또 궁금한 점은 이제 월급이 깎였거나 좀 사정이 좋지 않아서 수입이 줄었다. 이럴 때는 그럼 은행에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동으로 금리를 뭐 올리게 네네. 되나요?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바로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네. 우리가 뭐 월급이 깎였다거나 아니면 직업이 안 좋아졌다라고 했을 때 은행이 바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를 뭐 쫓아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출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 대출이기 때문에 예. 이걸 대출을 받을 당시에 뭐 소득이나 직업, 재산 정보를
확인하긴 하는데 네. 그 중간에는 사실상 확인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뭐 연체가 많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이상이 없으면 그게 바로바로 반영되진 않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이 소득이나 신용등급의 변화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출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소득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금리가 바로 올라간다거나 이런 불이익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금리 인하 요구를 하려면 네. 이제 은행 영업점에 방문을 해서 뭐 취업이라든지 네네. 승진이라든 것을 이 증빙할 수 있는 그렇죠. 서류도 내고 뭐 이런 설명도 하고 막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네. 이제 좀 모바일로 내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일단 신청은 모바일로도 기존에는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네네. 오늘부터 달라진 건 사실상 신청을 하고 은행에서 승인이 나오면 이거를 다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약정서를 다시 썼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 계약서를 다시 쓴다는 의미죠.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 약정서를 쓰는 것까지도 온라인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사별로 금리 인하 신청서의 양식에 따라서 온라인이나 혹은 오프라인 지점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시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네네. 은행에서는 10일 동안 최장 10일 동안의 심사를 거쳐서 그 결과를 알려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약정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낮춰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오늘부터는 날씨도 추우니까 그러니까요. 은행에 굳이 방문하지 않으셔도 모든 걸 집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짚어볼 이슈가 있는데 이제 네. 어제부터입니다. 연말공제 받는 그 연금 계좌를 보유한 가입자가 계좌 이동이 손쉬워졌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좀 그러게요.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모든 연금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흔히 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는 상품, 또 자영업자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 이 연금저축 상품과 또 개인 퇴직연금 계좌라고 하는 IRP 상품에 대해서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네. 이게 장기 상품이다 보니까 한 금융기관을 선택을 했을 때 뭔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럴 경우엔 다른 금융사나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두고 있는데요. 네. 이게 과거에는 이전 전에 그러니까 기존에 가입한 금융사와 그다음에 이전할 금융사 두 곳을 다 방문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전할 금융기관 한 곳만 방문을 하더라도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예. 추가적으로 한 다음 달 말 정도까지는 방문하지 않아도 이것마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모든 게 신청하고 이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훨씬 더 간편해지는 느낌이긴 한데 네. 이게 지금 연금 계좌를 보유한 가입자이다 보니까 네네. 연금이라는 게 사실 노후 준비를 위한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좌 이동이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를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익률, 그러니까 금리와 그다음에 수수료 보수 정도. 그러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와 떼어가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예. 최저 보증률, 그러니까 최소한 요만큼의 이자는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상품들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 많습니다. 5%가 넘어가는 상품들도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움직이실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옮기려고 하는 금융상품을 봤을 때 처음에 내가 내는 돈에서 많이 돈을 선취 방식으로 많이 수수료를 떼어간다거나 네. 아니면 적립돼 있는 돈에서 많은 부분을 떼어가는 보수가 좀 많이 떨어져 나가는 상품들도 있으니까 얼마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이 수익률과 그다음에 수수료와 보수 정도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유리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연금저축뿐만이 아니라 그 개인형 IRP까지도 해당이 된다라는 네, 거죠.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여러 번 옮기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여러 번 옮기는 것도 가능하고 이게 금융기관을 은행에서 증권사로 옮기거나 뭐 증권사에서 은행, 이 금융기관을 옮기는 것도 가능하고 네네. 금융사를 옮기는 것도 가능한데요. 다만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보험사로 옮기는 건 이 보험사의 상품마다 조금 제한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금융사나 금융기관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좌를 옮길 때는 해당 뭐 금융사에 지불을 해야 되는 뭐 수수료라든지 위약금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옮겨가는 경우에는 사실은 없는 게 대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A에서 B로 옮겨가면 예. B에 지불해야 될 수수료는 없는 게 대부분인데 네네. 옮겨가는 쪽, 그러니까 상품을 어떻게 보면 뺏기는 쪽이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곳에서는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게 되거나 또 보험사가 아니더라도 계좌이체 수수료 명목으로 조금 더 지불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짚어주신 대로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옮겼을 때 유리한 점하고 그런 수수료까지 다 감안을 해서 좀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소비자들이 수 일반적으로 있는 확인하기가 건가요? 되게 쉽지가 않아서 이것도 이전하기 전에 금융사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그리고 수익률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야 되고 옮겨가는 쪽에도 직원한테 문의를 하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